네, 이번 시간에는 안보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공공외교, 통일 공공외교도 있겠습니다만은 안보마저도 공공외교랑 연관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정치, 군사적인 측면, 경제, 통상적인 측면 이런 것과는 달리 공공적인 측면에서 외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보가 지금 공공외교랑 연관되는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전체적인 국제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군사 같은 전통적 안보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것과 달리 비전통적인 안보라는 것이 점차 중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통적 안보라고 얘기했을 때 비전통적 안보가 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공공외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에 속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교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를 들자면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소위 비전통적인 안보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같은 그러한 것에 기초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공외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전통적인 안보에 있어서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안보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런 국가 안보에서 민간 등 공공외교가 강조되는가 하는 점이죠. 그거는 안보 자체의 범위, 안보의 개념 자체가 변화되고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안보 자체가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또 국제외교에서의 행위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가끼리 전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을 때 심지어는 다른 나라 인플루언서들이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공공외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위자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분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전쟁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평화, 소위 전후 처리, 그리고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게 하는 지속적 평화라고 하는 외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초점을 둔 안보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에 초점을 둔 평화외교, 이런 것이 중시되다 보니까 사실상 공공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개별 국가끼리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증가하면서 이 안보 문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다민족 국가 내에서 문화, 종교,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하면서 분쟁화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러시아계 주민이 사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소수민족 분리 독립을 요구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이 지역을 떼어내고 러시아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집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넘어서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국제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의 변수들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정체성에 기반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점차 외교에 있어서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 외교가 또한 한국과도 연결돼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해서 가치 외교를 확대하자 하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의 얘기인데요. 여기서 합의한 민주정상회의 2023년 3월 29일에서 30일에 열리게 되는데 2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항구적인 번영과 평화 정의,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가치 외교, 이런 것들을 점차 중시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와는 다른 또는 안보와는 다른 시각이다 하는 점입니다. 특히 국제 외교에서 행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심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온 거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 정책의 대중적 영향력이, 안보 정책의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지역기구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개입했습니다만은 다국적 기업들이라든지 국제 NGO라든지 심지어는 개인들, 일반 시민들의 시각을 통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한 조그만 지역부터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툰베리라고 하는 한 소녀의 환경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 북유럽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UN 차원으로 번졌고 그것이 국가 간 합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국제 외교에 있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한 지속적 평화 외교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 자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다음, 정전한 다음, 혹은 휴전한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다시 충돌할지 모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위 지속적 평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화외교, 안보외교 이렇게 용어로 만들었고 이 평화외교, 안보외교에 있어서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 평화와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포괄적 안보 위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난민 문제가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 이게 지중해에서 배에 따라서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고 이탈리아로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EU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난민이 북유럽으로 가건 또는 남유럽으로 가건 다양한 것도 있지만은
난민의 발생국 자체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난민들에 대한 문제가 그 난민들 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2014년, 15년에 일어났던 유럽 내에서의 테러입니다. 이 테러는 난민 일부와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간의 연결 속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별 국가, 프랑스라든지 벨기에가 해결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난민이 발생한 국가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테러와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난민 문제 자체가 군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군사적 문제로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군사적으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긴급 구호라든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다자 간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공공외교가 소통, 관여 이런 데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외교적 측면에서 가령 점령한 곳에서의 정부, 국민과의 의사소통 문제, 인적 교류 문제, 인도적 지원 문제, 또는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기여하는 공공외교, 이런 영향들이 다 연관되면서 소위 포괄적 안보 시대의 평화공공외교, 안보공공외교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분쟁보다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하느냐, 그 과정에서 타국과 또는 관련되는 국가들의 대중 또는 책임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소통, 공공외교가 중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군사공공외교는 우리가 안보공공외교, 평화공공외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공공외교, 안보공공외교와 한국이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